안녕하세요. 39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림 세력들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화를 입으면서도 사림 세력들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해 나갔던 것을 이미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과 향약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제자를 계속해서 양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원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세운 게 아니고 사립학교입니다. 사립교육기관인데요. 국립교육기관이라고는 향교가 있었죠. 이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입니다. 또한 이 교육뿐만 아니라 덕망이 높은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공간도 있었고요.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덕망이 높은 유학자, 그들을 모시는 것, 그런 것도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서원이라고 하면 중종식이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웠다고 하는 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입니다. 이 사람이 주세붕이라는 개인이 세웠기 때문에 바로 사립교육기관인 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이황의 건의로 국가에서 현판을 내려받게 됩니다. 현판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운동 서원 이렇게 이름을 써서 간판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에서 이제 간판을 받았다는 거죠. 사립교육기관이면 한마디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학원의 간판을 만들어줬다. 뭔가 엄청나게 이곳이 중요한 기관이라는 느낌이 오죠. 특히 여기는 최초의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이 서원에서는 토지, 노비, 서적, 그리고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원에 토지를 주고 이 서원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비도 주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서적, 그리고 세금도 안 내도 됐대요. 이러한 특권을 주니까 사림 세력들이 이 서원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나라가 이렇게 현판을 내려주고 이러한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여러 곳에서 서원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많은 곳에서 서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성리학을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지방에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우리 사화가 있었던 이 사화로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와서 이 서원을 기반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이 또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견들이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향약은 한마디로 규칙입니다. 학교에 교칙이 있는 것처럼 지방에서 이 지방을 다스릴 때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향촌의 자치규약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시골, 지방에서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돕고 사는 풍속에 유교적인 덕목을 더 많이 합쳐서 만든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향약은 최초로 중종 때 조광조가 여시 향약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기묘사화에서 해를 입었던 조광조 세력 기억하고 있죠. 이 조광조가 사림들을 많이 등용할 수 있게 하는 이 시기에 지방에는 여시 향약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가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의 주인공 이황 이이가 이 향약을 더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이 이황과 이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성품도 대단했지만 학문적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조선시대에 이런 향약을 보급하고 유교적 덕목을 널리 알리고 이러한 것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림들은 이렇게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지방사회에 유교 윤리를 보급했고 그리고 그들을 잘 따를 수 있는 유교 질서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향약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벌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림을 중심으로 한 양반 세력들이 주가 돼서 향촌을 이끌어가는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리학적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유교에서 주장하는 성리학적 질서. 이것은 처음에는 정치의 영역에서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약이 보급되고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에 이게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이 성리학적 질서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겠죠.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겁니다. 소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의 입문서, 이게 만들어져서 이 소학을 통해 공부하고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례적인 모습들을 주자 가례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결혼을 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이런 것도 다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족보를 만드는 것들이 양반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양반층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그들만의 성리학적 질서의 문화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에만 이용했던 이 성리학적인 질서가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고 혼인, 장례, 제사에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많이 보급되니까 양반들은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묘나 족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양반 가문의 신분적 우위, 자신들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교과서 134쪽부터 137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숙제로 중단원 확인하기 137쪽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